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토익 문제 풀어주는 남자, 김정훈입니다. 2011년 벌써 9월이군요. 자,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풀이 특강을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9번째고 수년째 이 강좌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간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추석도 지금 껴있고, 자, 해서 그 공부하기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아무래도 중간에 좀 리듬이 좀 끊기다 보면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취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자, 9월 달에 토익 성적이 이제 10월 중순쯤 나오기 때문에 자, 그때부터 쏟아지는 공채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려면 우리 4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한 달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보죠. 자,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문제풀이를 해볼 텐데요. 자, 한 세트 문제풀이 할 거지만, 자, 5세트 같은 한 세트로 갈 거고, 총 5강에 걸쳐서 리딩의 101번부터 152번까지 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꼼꼼하게 찾아드리고요. 자, 그리고 정답 찾는 과정들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공유할 터이고요. 자, 플러스 알파로 자, 문제 안에서 변형 출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과 확실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히 제가 한 세트를 풀어드리지만 5세트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 강좌가 그 모든 학생들, 이 강좌를 시청하시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만족감을 100% 주었으면 좋겠지만 강의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의의 포커스는 어느 정도 토익을 접해봤거나 문제풀이를 해본 학생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완전히 이제 기초가 없거나 조금 이 강좌도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부득불 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아니라 자, 기본 강좌를 어느 정도 좀 떼고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빠른 성취를 위한 학생들도 저희 한 달에 한 개씩 제공되는 이 강좌도 물론 좋겠지만 자, 플러스 알파로 이제 EBS에서 이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토익 강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김태우, 김정원 세트를 비롯해서 많은 토익 강좌들, 양질의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 강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른 길을 좀 찾아보시기를 또 당부를 또 드리고요. 자, 대표 강좌로는 저희가 또 그 토목달이라고 아시죠? 토익 목표 달성 코र्스가 자, 매달 이제 모집되고 있으니까 현금으로 50% 환급까지 저희가 해드리죠. 그래서 아마 그 공교육인 EBS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자, 그런 자랑찬 그런 강좌니까 여러분들 많이 그 강좌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101번부터 152번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자, 101번부터 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01번부터 110번까지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리딩은 원칙이 언제나 1강에서 강조드리지만 구조, 문법, 어휘의 3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3가지에서 부족하고 구멍난 부분들을 메꿔 주시면 어휘 문제도 잘 맞출 수 있고, 자, 구조, 어순과 관련된 문제도 잘 맞출 수 있고, 어법과 관련된 문제들도 잘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그 5, 6의 52문항 중에서 한 47문항, 그러니까 47개 정도를 득점을 하시면 아마 800 플러스 알파로 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그 나온 그런 결과들을 보면 이제 은행권이라든가 혹은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800점 정도의 점수는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 점 염두하셔서 대비하시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1번부터 110번까지 문제풀이 시작해 보는데요. 저는 본격적으로 10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언제나 문제풀이의 순서는 ABCD의 선택지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만약에 같은 품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품사를 집어넣어야 될까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구조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어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품사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따져보시라 그랬고요. 그래서 의미를 따져서 의미가 다르면 어휘 문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의미까지도 똑같게 되면 결국은 문법 문제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A, B, C, D가 품사가 서로 다르죠? A번의 he 같은 경우에는 명사인데, 주어 자리에서만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다른 명사들과는 달리 인칭 대명사는 주어 자격일 때와 목적어 자격일 때 명사의 형태가 바뀐다는 점 주의하셔야겠고요. 매번마다, 매 회차마다 자, 토익 시험에 2문항 정도씩 평균적으로 출제하는 것이 인칭 대명사의 문제니까 그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힘도 명사인데 얘는 뭐죠? 목적격이라고 부르죠.
자, 일반적인 명사 desk나 혹은 뭐 일반적인 대명사 it 같은 경우 사물을 나타내는 대명사들은 주격, 목적격에 구분이 없으니까 그 점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his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his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그 의라고 하면 소유격이라고 해서 형용사 자리에도 올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의 것이라고 하면 자, 소유 대명사가 될 수도 있죠. 이 점은 좀 주의하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himself로 가겠습니다. himself는 어떻죠? 요것도 목적격하고 똑같은데 문제는 언제 쓰죠? 주어가 다시 목적으로 돌아갈 때, 재귀할 때 쓰게 되는 자, 목적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용법은 뭐 있죠? 강조하고자 할 때 부사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he did it. 매번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자리에 빈칸이 와 있으면 이 자리는 부사 자리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을 했는데 스스로 했다라고 할 때 he did it himself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D번의 himself는 용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1번의 용법은 무슨 용법이다? 바로 재귀적 용법이다. 재귀적 용법이라는 건 당연히 주어가 목적어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갈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할 때 쓴다. 얘는 일치하지 않을 때 쓴다. 자, 두 번째 용법은 무슨 용법? 부사 자리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자, himself의 용법이다. 굳이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는 이 문제 하나만 맞추시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변형이 됐을 때, 자, 인칭대명사 문제는 모조리 잘 맞추고 오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알겠죠? 굳이 시간을 이제 써가면서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쪽에는 이제 be plus planning이라고 하는 타동사가 눈에 보이네요. 뭐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요. 자, 그 뒤에 목적어는 누구예요? lecture tour가 되겠죠? 자, 요것을 갖다가 준비 중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는 뭐가 와야겠어요? 목적어 이미 와 있고 타동사와 목적어의 관계가 와 있으면 앞쪽에는 형용사만 올 수 있다. 따라서 형용사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his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B번에다 답을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정답은 간단하게 저희가 좀 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모리스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현재 계획 중에 계신데요. 자, 무엇을요? 렉처 투어를 자, 계획 중에 계십니다. 자, 어디로 가십니까? 그 투어가? 자, 바로 타일랜드가 되겠네요. 자, next month가 되겠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101번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10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선택지 구성이 자, 모두가 다 같은 품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ED 같은 경우에는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겠죠. B번은 동사 확실하네요. B가 있으니까. C번은 address가 동사일 수 있죠. 자, 다만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address는 뭐 근본적으로 명사와 동사의 동일형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D번으로 가시면 어때요? ing가 붙었잖아요. 됐어요. 그럼 요거 동사 아니란 얘기네. 문장에는 뭐가 필요해요? 일단 그래서 품사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다음에는 간단하게 뭐가 필요하죠? 동사의 원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원형이 아닌 녀석을 좀 지어볼까요? 자, 누구를 지어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동사 원형 아닌 아이 누구 있죠? 바로 ed가 붙어 있다거나 혹은 자, ing는 동사가 아니고 자,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자, ing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원형도 아닌 것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D번은 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들어갈 수 없고요. A번 같은 경우에는 동사도 되고 분사도 됩니다만 뭐 분사는 아예 안 되겠고 동사로서도 원형만 취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B번이냐 C번이냐의 문제만 남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매 회차마다 자, 4문항 내지 5문항씩 꼭 출제가 되는 어법의 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사 어법 문제고요. 자, 동사 어법 문제는 항상 뭐가 논점이죠? 수, 태, 시제 세 가지 모두가 다 맞는 동사를 고르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뜻은 똑같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동사 자리에서 수도 맞고 태도 맞고 시제도 맞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인데 숫자는 됐어요. 왜냐면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만 올 수 있기 때문에 will be, will address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시면 텐데요. 자, B번은 수동이고 C번은 능동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겠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자, 이하에 보니까 new and exciting advancement가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어가 와 있다는 얘기죠. 목적어가 와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우리한테? 그렇죠. 게임은 끝난 거죠. 이미 능동이 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타동사를 제가 가해자 동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가해자 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피해자가 와서 이 피해자한테 뭐뭐를 가했다가 되는 거죠. 이 가해자 동사를 BPP로 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해자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된 거야? 피해자가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주어가 누가 주어가 된다? 바로 뒤쪽에 있던 피해자가 주어 자리로 옮겨가서 주어가 뭐뭐뭐를 당하게 된다의 의미가 성립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하에 가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과 능동 판단에 있어서 무슨 판단? 반드시 목적어를 동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해자의 동사가 앞에 와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제 문제는 뭐가 될까요? 만약에 address가 타동사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자 그런 논리에 이제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 논리는 이제 간단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address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타동사 처리를 하고 능동으로 답을 쓰시고요. 자타동사인지를 만약에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 자동사가 많아요? 타동사가 많아요? 타동사의 개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르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일단 타동사로 놓고 자 우리가 문법 적용을 해보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자 그것이 이제 토익 문제를 풀어나가는 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ddress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다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address는 이제 다의어니까 몇 가지 의미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하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ddress 다음에 이제 봉투 같은 것이 이제 목적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봉투에다가 주소를 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어디에 주소를 쓰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어요? somebody 목적어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때는 누구누구에게 연설하다의 뜻입니다. addressing the audience. 이것은 뭐 listening에도 되게 잘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에 address 다음에 somebody가 오는데 as 그 다음에 a가 명사가 오게 되면 누구누구를 뭐뭐로써 호칭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이 뜻까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address 다음에 이제 뒤쪽에 이제 문제점이나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루다, 해결하다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ddress라고 하는 어휘 문제가 토익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 점까지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Science and Technology 워크숍이 자 워크숍이 어떻게 된다? 중요한 건 뭐 무슨 워크숍인지 보다도 아무튼 간에 워크숍이 어떻게 된다? 자 새롭고 exciting한 자 그런 advancement 자 진척 사항들 진보 상황들이 되겠죠. 어떤 분야에서의 자 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그 진척 사항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102번까지 자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3번 가죠. 자, 3번 가보시면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A, B, C, D가 어때요? 이거부터 먼저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전치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성립이 돼야겠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down은 그 자체로 이제 부사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고, along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부사로 씁니다만, 여기서는 전치사입니다. 뜻이 같아요? 달라요? 자, 의미가 서로 다르군요.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전치사의 어휘 문제다. 근데 딱 보니까 안 되는 게 있죠? 자, down the week라든가, 자, along the week는 안 되겠습니다. along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 어때요? along 이하에 올 수 있는 명사들은 주로 장소 명사가 오겠죠? 어디를 따라서 쭉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down도 어디의 아래쪽에 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 근본적으로 the week라고 하는 기간 명사와의 결합 혹은 시점 명사와의 결합은 그죠? 불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B와 C를 제끼고 A와 D만 넣고 여러분들 보시는데 이 for와 during을 갖다 딱 선택지에서 보시는 순간 무슨 생각 안 드세요? 이것은 유사 전치사의 구분이구나.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지금 구분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직감이 오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for와 during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본 강의들을 충실하게 이제 그 듣고 공부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중복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말은 이제 동안회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영어로는 여러분들 동안회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 있는지 아세요? 영어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내내 뭐뭐뭐 했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죠? 이 기간 동안에 뭐뭐뭐를 한 번 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휴가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전화를 한 번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아버지가 계속 전화하신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런데 휴가 기간 동안에 자, 3일 동안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3일 동안 제주도에 내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점의 개념이냐 선의 개념이냐를 during과 for를 가지시면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되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점의 개념일 땐 뭘 쓴다? during만 가능하고요. 선의 개념일 때는 어때요? 이때는 during과 for가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의 답부터 먼저 한번 좀 내볼까요? 자, 모든 nominations, nomination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카데미상 우리가 시상식을 하게 되면 뭐 8개 분야에 nominate가 되었다. 들어보셨죠? 임명, 지명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for 이하에 대한 것이죠. 올해 Employee of the Year Awar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mployee of the Year는 여러분들 한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의 직원상 되겠습니다. 자, 올해의 직원상에 대한 임명과 지명이 어떻게 된다? 자, posted, 게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게시가 되게 됩니까? 웹사이트에 게시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단서네요. sometime. 그죠? 자, 왜? 언젠가 게시가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시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the week가 금주라고 이번 주라고 했을 때 이번 주 한 주 동안 내내 게시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한 주 동안 언젠가 게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언젠가 게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점의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뭘로 답을 써야겠어요? during으로 답을 쓰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쉽게 이제 점의 개념이니까 during에다 답을 쓰셨는데 만약에 선의 개념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선의 개념일 때 during과 for를 둘 다 쓸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구별을 이제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오늘은 확장 정리를 여러분들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선의 개념일 때 얼마 동안 내내인데 언제 during을 쓰고 언제 for를 쓰느냐.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자, for라고 하는 것은 순수, 기간, 단위 명사와만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for 3 days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기간 동안인데 어때요? 휴가 기간 동안에 그죠? 휴가 기간 중에 3일 동안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자, 라고 하면 휴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vacation 되겠죠. 그죠? 근데 그때 어때요? va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기간 단위 명사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죠?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뭘 써주시는 것이다? 이때는 바로 그래서 불명확한 기간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단위 명사를 제외한 자, 기간 단위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during과 결합된다. 전제는 뭐다? 선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예문을 좀 적어보면 I stayed. 오케이? 자, in LA. 내가 LA에 머물렀습니다. 자, during my vaca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 휴가 기간 동안에 LA에 머물렀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for 어떻게 된다? 3 days 이렇게 되는 거야. 3일 동안 자, LA에 머물렀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어차피 stayed 했던 것은 내내 stay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간 단위 명사가 오지 않으면 자,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순수한 기간 단위 명사가 오게 됐을 때는 for를 쓰게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는 그 기간 단위 명사 week가 왔죠. week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during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기간 단위가 오면 무조건 week가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슨 개념? 점의 개념이었기 때문이에요. 선의 개념이 아니라. 선의 개념일 때는 기간 명사와 함께 기간 단위 명사와 함께 for가 결합되는 것이 맞지만 자, 이것은 지금 sometime을 말하잖아요. 그 한 주 기간 동안에 언젠가 게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시점 정보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 during을 쓰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during과 for 자, 이렇게 구분하는 그 문제는 토익의 고전에 가까운 그런 문제니까 앞으로는 답을 잘 여러분들이 쓰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Sometime during the week. 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4번 갑니다. 4번에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달라요? 품사부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이하의 명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자리는 명사 자리다. 따라서 두 개를 치우겠다. 어시스턴트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람 명사로 쓰입니다. 토익에 너무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보조자, 조수의 뜻이고요. 자, 이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움이라고 하는 자, 지금 something 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자, 도움을 찾고 있는 거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둘 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Murphy and Grant Financial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자,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찾습니까? 자, 도움을 찾을 수도 있고,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와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되는